안녕하세요, 오토그래퍼 신하섭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어쩌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대단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고성능 디비전인 N과 토요타의 고성능 디비전인 가주레이싱 GR이 같이 페스티벌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이 행사 즐겨보도록 하시죠. 현대차 부스에 왔습니다. 현대차 부스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이 뒤에는 촬영일 기준으로 그저께 공개된 정말로 따끈따끈한 신차 현대차의 롤링랩 RN24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출시돼서 24고요. 딱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캐스퍼를 많이 닮아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그동안 공개됐던 자동차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은 캐스퍼보다는 조금 커요. 사실 이렇게 꾸며놓은 거는 약간 기믹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N 이런 데 타입재됐던 기술력들이 대거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이 차에 탑재된 신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랠리 모드 사륜 제어 시스템입니다. 현대 N을 두고 코너링 악동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코너링 시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준다, 이게 핵심인데 이번 신차 RN24에도 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WRC 경기 차들에도 이런 사륜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차들에는 사륜 제어 시스템이 별도의 장치, 무겁고 큰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바퀴를 전자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센서와 반도체 칩만으로 정교한 사륜 제어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훨씬 더 작동 속도도 빠르게 됐고요, 무게도 덜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캐스퍼보다 조금 큰 이 차체의 신기술들을 전부 다 집약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일단 시트부터가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전부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엄청난 레이싱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안전벨트도 6점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뭐 시트 리클라이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전자 몸에 꼭 맞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된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뭐 당연히 다른 레이싱 카들이랑 마찬가지로 탈부착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이 운전자 왼쪽 무릎에 있는 버튼들 그리고 가운데 공조 장치들, 이런 건 또 순정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매직 스틱이 솟아있는데요. 이 WRC 랠리카드 보면 좁은 길들 이렇게 막 드리프트 하면서 지나가기 위해 후륜에 파킹 브레이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잠그는 걸 사용하잖아요. 이 차에도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브레이크 패드로 이렇게 뒷바퀴 제동력을 내는 게 아니라 뒷바퀴 쪽에 회생 제동을 확 걸어줘가지고 뒷바퀴를 잠궈가지고 드리프트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회생 제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작동하는 식 같은 경우에는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뭐 부품도 소모가 되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열이 올라서 제 성능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번 사용해도 성능에 저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해요. 뒤에도 보면 굉장히 뭐가 많이 복잡하게 생겼죠. 캐스퍼 특유의 픽셀 테일 램프 구현을 해놨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다양한 장비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충전구는 독특하게 여기에 있는데 열려 있네요. 물론 뭐 이 차가 실제로 도로를 막 주행하는 차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대차 그룹의 연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롤링 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껍데기만 씌우면 진짜 레이스카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쪽 뒷바퀴에서 보시면은 서스펜션 댐핑 풀리도 엄청나게 커다란 걸 써놔가지고 와, 진짜 엄청나게 끝내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는 언제 이런 거 한번 타보나 싶습니다. 둘이 내린다. 지금 드라이버 2명이 내렸거든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 지금 랠리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요타의 부스입니다. 토요타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차입니다. A286H2 컨셉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니셜 D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하치로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수소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요. 휘발유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다면 이 차는 수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거예요. 배기량은 1600cc 정도 되는 수소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스택이 비싸거든요. 이 안에 백금 촉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가 수소 연료전지 스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배터리까지 탑재가 돼서 상당히 비싼데, 수소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름 넣듯이 수소를 충전해서 수소를 불태워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개발만 된다면은 수소 연료 전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토요타가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소 내연기관 엔진이 좀 빠르게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만 수소 엔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카들 요즘에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로 개조를 할 경우에는 그 특유의 감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수소 엔진으로 개조를 하게 된다면 그 감성까지도 채울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 신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만 전시한 게 아닙니다. 이 뒤쪽에서는 이 토요타 가주 레이싱 팀의 WRC에 출전하는 실제 선수들이 이렇게 이 한국에서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을 위해 팬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는 진짜 완전 축제 같은 느낌이 들죠. 가주 레이싱뿐만 아니라 현대 WRC 팀도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팬 사인회도 진행을 하면서 한국의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그리고 아직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이제 새롭게 모터스포츠 팬이 될 분들에게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려서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드디어 메인 서킷에 들어가서 퍼레이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퍼레이드 한번 보면서 이제 또 어쩌면 진짜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토요타와 현대, N과 GR의 하모니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쇼런과 함께 오늘 현대 N 그리고 토요타 GR 페스티벌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동차 기자 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오늘 이 순간 현대차 N과 토요타의 GR,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렇게 손을 맞잡는 장면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은 정말 의미 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행사가 좀 괜찮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내년에는 또 일본에서 이 행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모쪼록 뭐 현대랑 토요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렇게 좀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팬들의 아쉬웠던, 좀 즐길 게 없었다는 이런 점들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